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면 역시 광역 도시계획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수립과 수립한 것에서 승인받는 크게 두 절차로 나눠지고요. 똑같아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알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수립하게 되면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하게 돼 있고 마지막에 공고연락만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이다. 약간 용어가 달라져요. 국민을 구속하는 계획이라 약간 용어가 달라집니다. 기본 원리는 똑같고 이 약간의 그 용어 차이도 뭐 심각하게 바랄 건 아니에요. 직접 이렇게 묻는 건 아주 nen작은 없으니까. 하나의 안을 세우고 입안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한다. 하나의 안을 세우고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쪽은 수립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수립의 중점이 가 있다면 여기는 결정에 좀 더 중심이 가 있는 구조가 되겠고 입안하기 전에 기초조사 똑같습니다. 역시 민주국가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주민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여기는 이제 굳이 따지면 공청회라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저 두 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 전문가에게까지 들어야 올바른 방향을 만들 수 있어서인데 여기라면은 방향 정한 게 아니거든요.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라 해당 주민의 의견만 들으면 됐지 관련 없는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뭐 공청회를 만약에 거쳐라면 이제 틀릴 텐데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게 더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뭐 이런 차이도 잘 안 냅니다. 거의. 차이점은 저는 정확히 해놓지만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입안을 해요. 입안에 따르면 결정과정에서 역시 관련 인허가 의제 때문에 협의 받을 거 협의 받아야 되고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은. 그리고 알려줘야 되죠. 고시 열람. 근데 저기 공고나 여기 고시나 같은 얘기라고 했어요. 뭐 관부나 공부에 올리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단지 결정한 사람이 여기선 고시하게 돼 있어요. 저기는 수리권자고는 수리권자가 공고 연락을 하잖아요. 여기는 결정한 사람이 결정 고시 연락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 써놨는데 이런 약간의 말 차이는 있지만 뭐 한 틀을 좀 잡아놨을 뿐이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수립권자와 입안권자를 먼저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것들에 대한 기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수립권자를 알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승인권자는 일종의 결제라 이 사람 기준으로 바로 윗사람이 되잖아요. 누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는 아까 행정체계를 가지고 그러려고 아까 했던 것이고 바로 윗사람의 승인권자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바로 윗사람이 결정권자가 되겠지. 그리고 이걸 알았다라면 이 사람 기준에서 지방의회라는 것은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의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같은 급 의회. 여기 광명시장이 권한행사한다? 광명시의회 의견을 받겠죠. 광명시장이 하면서 경기도의회? 찾아가? 그쪽에서 왜 오냐 그러지. 경기도의회는 누가 찾아가요? 경기도지사가. 서울시장이 하는 건 서울시의회. 구청장이 할 때는 구의회 예를 들어서. 같은 급 의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승인권자 기준에서 협의심을 거치니까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협의 개념상 같은 급의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같은 급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군의 심의를 거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승인권자고 각각의 하는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리권자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수리권자 아는 원리도 간단한 거예요. 어느 곳에 대해서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라면은 그곳에 대한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나요? 하여튼 객관식으로 자 A시에 행정계획을 수립한다면
여기에 대한 행정기획은 누가 수립해요? 1번 A시장, 2번 다른 시장. 아, 근데 왜 A시장으로 올리는데 그 행정처럼 그러면 되지. 아, 그 행정청이 자기에 대한 행정기획을 수립하지 누가 수립합니까? 만약에 하나가 아니고 여기 B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둘에 걸쳐서 만약에 세상적으로 둘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그럼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공동 수립. 공동 수립이지. 아, 하나라면 그 행정청이 두 군데 걸쳐 있다라면 이쪽을 대표하는 행정청과 이쪽을 대표하는 행정청이 공동 수립해야지 혼자 못하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예. 그래서 여기든 그냥 저기까지도 저기 권해 지정까지 해야 되지만 계획 수립은 이 원리로 다 충분한 거라고. 자, 그러면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을 할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어? 도시군이 아까 뭔지를 배웠잖아요. 이거 배우려고 써보려고 용어한 거지 뭐. 에? 그러니까 누가 하면 돼 그러면? 특광시장군수. 이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을 알았다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청이 각각 수립하겠죠. 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자기 행정을 해서 수립할 것이다. 관리기획 이반권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관리기획 이반권자? 똑같잖아. 이름 보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원리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자치도, 시장, 군수. 여기는 예외까지 있어요. 지금 원칙만 놓고 보는 거야, 원칙만. 저긴 예외도 없지 뭐. 기본과 관리계획 차이죠. 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이라 어떤 경우에도 요 사람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되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장기 발전 방향인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저기는 뭐 구체적 계획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겠죠. 원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역계 수립을 한다 그러면은 광역이라는 말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둘이상의 특권시간에 관련돼 있죠? 네. 그럼 누가 수립하겠어요? 그 관련되는 그 사람이 공동 수립이 되겠지. 저긴 처음부터 하나니까 각각의 특권시장소 가지만 여긴 처음부터 둘에 관련된 사람이 공동 수립한다, 공동 수립한다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광역시 수립 외에 광역계획 권해 지정까지 있으니까 계획 수립은 지금 저 원리로 끝냈지만 이제 권해 지정과 이걸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둘 이상의 특권 시간에 관련되다 보니까 광역은 상대적으로 복잡해지는 것인데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둘 이상의 특권 시간에 관련돼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지정되는 경우의 수는 둘밖에 없어요. 경우의 수라는 게 둘밖에 없어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느냐, 이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돼 있느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를 같은 도에 걸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도 밑에 시군이 있으니까. 만약에 둘 이상의 시군을 뛰어넘어서 뭐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나간다라면 요거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뭐 그림 구해간 것도 이걸 그대로 분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광명시와 경기도 광명시와 저 밑에 있는 경기도 안양시 붙어있죠? 네. 다행이네. 붙어있어야 돼. 이게 같은 도 아닙니까? 경기도 이게 광명시와 안양시 같은 도에 걸치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게 광명시와 서울시 이렇게 되면 둘이서 시도에 걸치는 경우잖아. 여기는 경기도지만 저건 서울시이기 때문에 여기와 광명시와 저 경기도 부천시 하면 같은 도. 여기랑 부천시랑 인천광역시 이렇게 하면 다른 경우 없죠? 아무리 확대하고 해도 다른 경우 없어요. 둘 이상의 특광시 군에 대해서 하는 게 광역이고 이걸 분석하면은 어떤 경우도 같은 도에서 걸칠 다 같은 도에 걸쳐 지정할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항상 광역을 할 때는 권해 지정부터 생각하시더라도 같은 도에 걸쳐서 권을 지정할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할 때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도라는 게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는 거죠.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정됐을 때 계획 수립은 아까 했듯이 공동 수립으로 보시면 되고, 권해 지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정되는 곳에 바로 윗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초에 광역지구 수립할 필요성 판단이 광역계획권이고, 이 필요성 판단은 위에서 봐줘서 안다 그랬습니다. 위에서 봐서 내 밑에 있는 관할구역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와 여기에 대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은 관련되는 행정관이 공동 수립. 권해 지정은 바로 윗사람. 요 논리, 이 논리. 이게 제일 복잡하잖아요. 이 논리입니다. 항상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누시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광역계획권을 누가 지정한지를 물으신다라면은 지정되어서 바로 윗사람. 위에서 필요성 판단해서 지정을 해주면, 계획 수립을 물어본다라면은 관련된 사람이 공동 수립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럼 같은 도라면 권해 지정. 같은 도에서는 누가 지정합니까? 도지사. 같은 도가 둘 이상의 시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 도지사가 나와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한다? 바로 윗사람 국정이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에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같은 시도지사 나온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윗사람으로서 권해지정권자 둘 이상의 구에 걸쳐야 되는데, 구 단위로는 아예 광역이 없다니까 이 단위로 나오지. 그래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된 적도 있지. 그래서 도지사나 국장밖에 없어, 권해지정은. 그러면 저렇게 저 두 사람이 해서 광역권의 권위 지정이 되면 계획 수립은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승인권자와 관련해서 이론 설명을 위해서 일단 국장은 수립권자가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국장 밑에 있는 시도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도사 밑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시장, 군수까지 수립권자가 됩니다. 구청장만 3단계 행정체계에서 구청장만 아닌 게, 구 단위로는 글쎄 광역을 아예 안 만들기 때문에 구청장이 될 수가 없어요. 책임지는 구청장이 될 수가 없어요. 도 단위로도 안 만들지만 도지사는 예외적으로 시장으로서 만들 때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 빼고 나머지 중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때 누가 하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역시 먼저 권위 지정돼야 되기 때문에 권위 어떻게 지정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광역계획 권위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돼 있을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장에 의해서 지정돼 있을 때랑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같은 도에 걸쳐 지정이 돼 있다라면 당연히 관련되는 도 밑에 있는 시장군수, 관련되는 둘 이상의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도지사가 한다면 틀리지. 도지사가 한다면 권해 지정이지. 계획 수립은 시장으로서 수립하는 거예요. 권해 지정인지 계획 수립을 묻는지를 지문에서는 항상 파악을 하셔야 돼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관계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된답니다. 국장이 아니고. 국장이랑 다르지. 아까 논리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살을 좀 더 붙이는 것도 상황별에 따라 살을 붙이는 것이고, 일단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시장운수가 만약에 수립했다면, 시장운수가 수립했다면 승인은 누가 되느냐?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승인 중에서 도지사가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 시도지사가 만약에 수립한다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이 승인권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이제 바로 윗사람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본인이 협의심이 할 것이고 대통령이 나올 일은 아니니까 지방계획에서. 바로 윗사람만 지금 일단 그려놨는데, 이 사람들은 요 사람이 각각 승인 신청이 들어와야 승인권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문제예요. 정상적으로 안 했을 때,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자, 원래는 시장운수가 수립해서 도지사가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광역계획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 내에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하더라,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이 사람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계속 기다릴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나서서 수립을 하는, 이게 도지사 단독 수립이죠. 도지사 단독 수립을 얘기합니다. 해야 된다. 원칙의 완성이에요. 만약에 시도가 공동 수립해서 빨리 국장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야 되는데, 역시 똑같이 시도지사가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 내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국장이 안 하니까 국장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시도의사가 3년 내 안 할 때뿐만 아니고 또는 하나 더 있죠. 처음부터 광역투시계획이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더라면 여기랑 관련되든 시도의사가 안 하든 그러면 국장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의 완성입니다. 뭐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외 할 수 있다까지 보시게 되면 시장군수가 요청을 하든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군수와 도지사 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임의적 공동 수립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이 아니고 도지사님이 혼자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수립할 수도 있다. 임의적. 여기랑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승인청을 안 하니까 도지사가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 단독 수립을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여기는 시도의사가 요청하든지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도의사와 국장 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잖아. 할 수 있다. 임의적.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하여튼 이 그림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광역투시에 문제가 나왔다면 이 그림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이 그림이. 이게 그나마 제일 단순화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라고 했는데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국장 승인을 안 받는 예를 기억하셔야 돼요. 안 받는 예를. 그 예가 이 경우죠. 이 경우. 도지사가 공동수립권자로 나섰던 단독수립권자로 나섰던 도지사가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로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 승인을 않는 경우로. 이 경우랑 달라요. 이 경우랑. 시도지사가 수립했어요. 국장 승인 받는 겁니다. 이 경우에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다.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왜 안 받느냐. 도지사가 수립했는데 여기는 받는데 왜 안 받느냐. 원래 시장군수가 수립했으면은 정상적으로는 도지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지사 선에서 끝내겠다는 입법 취지인데 여기처럼 처음부터 시장군수가 안 하거나 해서 도지사가 처음부터 나섰던 시도지사가 나섰다면 당연히 국장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할 뿐이고 여기 단독 수립한다도 시장군수 요청에 따라 했기 때문에 비록 도지사가 형식적으로는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시장군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같이 하거나 뜻에 따라 했기 때문에 도지사 선에서 끝나면 충분하다. 국장 승인을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잖아. 지금까지 광역투시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지문이 있든 말든 요것과 저것만 정확히 알아도 정답은 다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해두시고 나는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배워와서 진짜 더 학문의 욕구상 난 더 하고 싶다. 그럴 뿐만 추가적으로 더 보셔. 여기만 추가적으로 더 보셔요. 예를 들어서 더 한다 해도 그래요. 더 다른 데로 낸다 해도 원래 다 똑같아. 같은 급이라고 했잖아. 같은 급. 시장을 수거한다? 똑같겠죠? 시군의회가 되겠지. 시군의회. 이걸 시도의회라면 틀리겠지. 시도에서 간다면 시도의회 의견을 듣겠죠. 시군의회가 아니고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을 의견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 할 때요? 똑같아요.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이라 했잖아. 장관이죠?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격에 맞게. 장관이 아니잖아. 중앙장관 빼면 돼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친다.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승인을 했으면은 이 사람들은 승인 요청을 받아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협의했던 사람에게는 당연히 결과를 알려주고 요청했던 사람에게 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에서 서류 보내고 도지사가 승인했으면 행정기관장과 시장원수에게 서류를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공고연락을 한단 말이죠.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더 들어가요. 공청회 미리 알려줘야 사람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 일간신문 하나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면 돼. 마찬가지야. 똑같이 준용하니까. 근데 관리기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듣는다.
국민을 구속하는 계기라 주민의 결정체를 더 많이 알려줘. 더 많이. 여기는 일간신문 하나였죠. 저기 주민의 결정체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 최소 둘 이상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알리고 14일 전 14일 이상 14일 이상 열람을 시킨 다음에 이때 의견 제시할 사람은 의견 제시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영할 자료를 60일 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더 많이 알려줘.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차이점을 지금까지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지방의회에게. 지방의회는 기다리는 행정청에게 30일 내에 답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협의를 하죠. 협의 요청 들어갔어요. 30일 내에 답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야. 30일, 30일, 열람 30일 이상. 여기서 주민 의견 제시했다? 답변을 해줘야 돼. 6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주민 제한 45일 내에 답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 요청 이런 거 다 30일 똑같고. 그러니까 행정청이 물어보면 지방의회가 됐든 협의하는 행정청이 됐든 기다리는 행정청이 주로 30일 내에 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계획에서는. 그런데 주민이 물어봤다 그러면 60일 내에 답하는 게 보통이에요. 주민에게 하는 게 더 불리한 거죠? 더 오랜 기간 동안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둘 다 60일이었다가 주민 제한에서만 40일로 바뀐 거라고. 근데 주민 제한에서만 40일짜리 한 번 냈을 뿐이지 여기 30일, 30일짜리 책에도 다 써놨어요. 정답화 시킨 적은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별표가 따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항상 제가 처음 할 때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알았는데 이걸 너무 잘 알아서 꿈결에서 이게 생각나게 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은 더 들어가란 말이에요. 근데 30일은 정확히 기억하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겠어. 헛공부라고. 그거는. 차라리 30일 아무것도 숫자 안 하고 14일 이상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안 상태에서 더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고 싶어요? 네? 뭐 열심히 하니까 더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데 더 들어간다. 뭘 더 들어가? 그냥 요거만 해. 강약을 잘 둬야 돼요. 특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아니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다 다르니까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들어갈까요? 이거 딱 한 다음에 들어갈까요? 쫙 하고? 쫙 하지 뭐 그럼. 자, 저게 광역이라 좀 더 복잡했단 말이에요, 저게. 이건 도시군 하나인데 뭐. 특공시장무수가 수립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시장서가 수립을 했으면 시장서가 수립을 했으면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죠. 저 원리랑 똑같다니까, 저쪽 원리랑.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가 수립했다라면은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텐데 옛날엔 그랬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아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기본이 끝이지. 저거보다 훨씬 단순하잖아. 이 논리가 이렇게 이혼하던 논리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글쎄, 우리나라는 지방행정체계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걸 유럽 선진국처럼 하나로 바꾸려고 해요. 지금 당장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를 그렇게 큰 단위로 통폐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주민들의, 해당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원화된 행정체계는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장차 이 정도 단위로 통폐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특광, 자치도 단위로. 그래서 만약에 전국이 이 정도 규모로 25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그것만 지자체로 인정하고 도를, 시군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특히 도는 역사적 산물이지. 도가 지금 와서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그 정보 처리 기술이 뛰어난 입장에 이게 필요 없거든. 도가 쓸데없는 제도 이게 없애려고 이제. 그래서 자꾸 시군 통합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니까요. 가까운 인천 광역시가 경기도 옹진군 강화군이 통합된 것도 그 이유고, 특별자치시 세종시가 처음에는 뭐 진짜 그 행정수도로 될 만한 거 거기만 개발하려고 했는데 영기, 군, 조치원까지 다 확대시해서 포함시킨 게 거기에 대비한 거예요.
청주청원 통합, 마창진 통합 이런 식으로 자꾸 장려해서 그 단위로 만들어 가는데 아직은 작잖아. 작기 때문에 아직 작은 시군에서는 나중에는 커지면 이제 없애겠지만 아직은 못 없애니까 여전히 저축처럼 도지사 통제를 받는 구조. 그러나 이 정도 단위가 되면 완벽한 자치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단위가 되면 누구 통제를 받지 않는, 나라 통제를 안 받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다 합니다. 특광자치자치도는 이 사람은 혼자 다 해요. 지방의회, 여기 급에 해당하는 지방의견을 들어서 수립한데 누구에게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니고 승인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협의심을 안 거칠 수는 없죠. 관련되는 거 위너가 다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예요. 공고연락까지 혼자 다 하는 구조예요. 여기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라고. 여기라면은 뭐 시장의수가 시군의 얘기 들어서 수립을 했죠. 도지사가 여러분, 도지사가 협의심의를 거쳐서 승인하고 서류 보내면 다시 이 사람이 아까처럼 이원화된 구조. 여기도 비슷한 구조라니까 원칙만 따져보면은 구조가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정권자라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거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됩니다. 예외가 있어서 그렇지 원칙만 놓고 보면 비슷해요. 저쪽이랑 저거랑 비슷하다고. 자, 우리 시도에서 시가 얘기하는 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을 얘기해서 줄인 거잖아. 자치도는 도지사 속에 포함되어 있고 대도시장은 시장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저쪽처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라면 역시 그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저기선 국장 승인 안 받는 걸 적어놨지. 그러면 본인이 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하는 걸 적어놨잖아. 네.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는 그 사람이 혼자 이반 결정 모든 걸 다 해요. 저기서 모든 걸 다 해. 똑같이. 네? 협의, 심의 결정하는 것도 이 사람이. 고시 연락까지. 혼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추가적으로 대도시 시장까지 혼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대도시장이 시장으로서 대도시장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기랑 그 점에는 차이가 나지. 그런데 나머지 얘기. 보통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의 수가 위반을 했다라면 도지사가 결정을 하잖아. 도지사가. 이런 통제받는 거. 똑같잖아. 같은 구조잖아 이게. 단지 대도시장만 혼자 나와서 추가됐을 뿐이지 이 구조 똑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비슷하지만 이게 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관리계획 영향이. 정비 기본계획 특광시장이 수립한다. 거기서는 구는 수립 안 할 뿐이지 특광시장이 한다 그러면 여기랑 같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결국 거기서 여러분 뭐 대도시 이상이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다 합니다. 정비 기본계획에서도. 대도시가 아닌 보통의 시장이라면 뭐 도지사 통제를 받아서 도지사가 필요 없다 안 할 수도 있었고 그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들어오면 도지사가 협의심을 거쳐 승인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주택법에서 사업 승인할 때도 저번 주에 저번 주에 할 때 사업 승인 같은 구조잖아 이거랑. 10만 미만이다. 대중직이 10만 미만이다. 특광시장 호수. 10만 이상 시도지사 대도시장. 따지고 보면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대도시 이상에서는 그 사람이 결국 다 승인을 내주는 구조였고 여기서만 차이가 났잖아. 10만 미만이면 시장 호수.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이런 게 다 비슷한 원리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법에서 할 때도. 그래서 이 원리를 일단 생각하죠. 이건 예외 좀 있다 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틀을 잡은 상태에서 저쪽과 이제 이쪽 부분 차이, 뭐 이런 것들 차이 위주로 하면 되잖아. 또 여기만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붙이면 되잖아. 자, 예를 들어 기본계획은 일단 시군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여기서만 생략할 수 있는 거, 생략에 관한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시군에서만, 여긴 생략 안 되잖아. 무조건 기본적인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 인구가 작아서 인구 10만이야. 근데 나름대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수도권은 중요하고 지방에서 광역시 중요하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이야. 생략할 수 있다. 인구를 떠나서 생략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특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기본계획 만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인구를 떠나서. 일부라면 틀리죠. 일부에만 저게 수립돼서 나머지 일부는 저것도 없는데 이것마저 없으면 생략 안 되지 그러면. 그리고 또 차이점이라면 더 큰 차이점? 5년 재검토가 있다 없다. 예? 저기는 5년마다 재검토라는 얘기가 없어요. 5년 재검토는 여기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는 게 5년 재검토입니다. 5년마다 재검토하라. 기본계획 관리계획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고. 굳이 또 차이점? 뭐 기초사정에서 약간 차이는 생겨요. 그런 것만 세세한 건요 하면서 하면 되고. 일단 저건 좀 더 할 게 많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한번 같은 성격에 여기까지 한번 보셨는데 한번 책 한번 봅시다. 우리 9페이지에 광역특획이라면 2번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했잖아요. 거기도 지정권자의 별표를 하나 해놨잖아. 다른 데 해놓은 게 아니고 국장이 지정을 할 때는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을 때, 그 아래 도지사가 할 때는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고. 다른 사람 없잖아요. 목적, 둘 이상의 특권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정도가 됐으니까 여기 나오겠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이 세 가지 경우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방향만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 지역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특강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만약에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구군 읍면 단위로 뭐 끊어라 하는 얘기도 있고요. 지정권자 정확히 보시면 돼요. 지정권자를. 자, 3번의 수립기준. 광역시의 수립기준. 수립기준이라는 것은 수립권자가 수립할 때 따라야 될 기준을 얘기합니다.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수립기준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장이 정한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정한다는 것이랑 국토교통부 장관 령으로 정한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국토교통부 명령과 명령 빠진 국장이 정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천지차이라고. 국장이 정하는 것을 지침이라 지침.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령이라면 부령이라고 하는 거 부령, 각부령. 각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해요. 시행규칙. 명령에는 대통령 명령과 각부 명령이 있잖아.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 여기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법이나 명령이나 규칙은 입법 형식 중에 하나예요. 입법 형식 중에 하나. 그리고 입법 형식은 여러분들이 구속돼. 여러분들은 법, 명령, 규칙에 다 따라야 되잖아. 조례까지도 여러분들 구속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입법 형식은 국민을 구속하는 거야. 그런데 장관이 정한다면 지침이라니까. 이 지침, 여러분들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여러분들이 따라 본 적이 있어요? 에? 없을걸요? 생각해보니 안 나오죠? 안 따라봤기 때문이야. 누가 따라가느냐? 장관의 지침은 그 장관 아래에 있는 행정기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장관이 정한다면 거기에 구속되는 사람은 그 밑에 행정청만 구속이 되지 일반 국민은 구속 안 한다고. 일반 국민을 구속하려면 입법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광역특획 수립권자가 따라야 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장관이 정하면 충분하지. 이걸 국민이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장관 밑에 있는 행정청이라면 국정의 지침을 따라가겠지. 그래서 장관이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기준을 묻는 게 나오게 되면 이게 이 법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법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변형이 돼도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만약에 따라야 될 사람이 국민들이 따라야 된다면 입법 형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국민이 할 게 아니잖아. 수립권자는 행정청이니까. 행정청만 구성하면 되죠? 맨 밑 행정청인 장관이 정하면 따라가겠지. 요거 이해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자, 우리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네? 국장이지. 왜 입법 형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아, 이 사람이 수립한다고 이미 배웠는데? 행정처 수립하는 건데? 관리계획 수립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이지. 그러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 파트에 혹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나왔다. 지구단위계획은 관리계획 내용이죠? 네. 관리계획 세워서 하겠네? 네. 수립 기준 누가 정해요? 국장. 국장이. 나중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그 내용을 주로 묻지. 지정 절차에서 이런 거 잘 안 묻지만 혹시 나왔다.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특광시장원수가 지정 주체예요. 행정처 중에서 미리 알려주고 묻잖아요. 제가 그 사람이 특광시장원수가 지정권자인데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누가 정할까요? 특광시장원수가 지정하는 사람인데 지정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기가 여기 얽매여? 예? 국장이지 뭘 국장이지 똑같다니까요 원리는. 아, 행정청이 한다라고 내가 알려준 거야. 행정청이 한다라고 국민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입법 형식 필요 없다니까. 맨 위에 행정청이 국장이 정해준대. 거기서 묻더라도. 아까 예를 들어 정비 기본계획이요. 특광시장에 수립한다라고 배웠잖아. 정비 기본계획. 그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라니까. 거기서 물어도. 개발법 가볼까?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권자가 구역 지정하기 전에 수립하는 거죠? 구역 지정권자, 시도의사, 대도의장. 누가 정해 그 기준은? 국장이라니까. 뭐 어디서 물어봐도 똑같지 뭐. 아 원리가 똑같다니까 이게.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 개발법상 환지계획이다. 환지계획이다 그러면 행정처가 수립하는 게 아니죠? 시행자가 하잖아. 제가 개발법 정비법상 시행자 밑에 있는 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한다 그랬잖아. 시행자라면은 공공과 민간 둘로 나눠지죠? 민간 중에서도 환지 같은 거 특히 조합이 주로 하잖아. 조합이. 그러면 시행자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면 행정청만이 수립하는 게 아니죠? 비행정청도 있으니까 비행정청까지도 따라오게 만들려면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입법 형식이어야 되겠네? 그거를 기준을 환지계획 기준을 국장이 정한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러면. 그럼 행정청만 구속하니까 다른 사람 어떻게 통제합니까? 그거는 국토교통부리 0으로 정한다 그래요. 잘 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정비부서 관리처분계획 시행자가 만드는 계획이잖아. 국장이 정한다면 국민이 안 따라가. 입법 형식 거긴 대통령의 0이에요. 어쨌든 입법 형식으로 하느냐 아니냐는 국민이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닌 예보다는 그 있는 거를 좀 더 지문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이게. 행정청이 뭘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기준을 정한다 그러면은 그냥 입법 형식이 아니고 맨 윗사람인 장관이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야. 다 안 적어놨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서 그 화살표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역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뿐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모두 국장이 정한다. 이거 외에도 글쎄 행정청이 하는 것이면 다 기준은 다 국장이 정한다니까요. 혹시 행정청이 아닌 거를 혹시나 물었다. 그러면 그때는 입법 형식 중에 하나여야 되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명령, 규칙 중에 하나가 되겠지. 예를 들어.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이제 제가 요걸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뭐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시라 보고 우리 여기서 하나만 더 전체적인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시장원수가 공동수립하든 시도가 공동수립하든 공동수립하게 되면은 협의가 돼야 공동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협의가 돼야? 협의가 안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가 안 될 때라면 이제 뭐 조정 또는 뭐 지정이 나와요. 사실 여기서는 뭐 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저쪽에서 협의가 안 되면 좀 더 강력한 게 지정이거든요. 조정보다는 좀 더 강력한 게 지정인데 조정이 됐든 지정이 됐든 조정, 지정은 누가 해주느냐. 어떤 사람 기준에서 협의가 안 된다. 조정, 지정은 누가 해줄까요? 바로 윗사람, 아랫사람? 바로 윗사람이 해주겠지. 아랫사람이 해주는 거 거기에 누가 조정에 따라갑니까? 위에서 해줘야 거기 따라가지. 또 두 번째 윗사람도 아니야. 바로 윗사람. 그러면 시장원수가 협의하는 공동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돼요. 누구에게 조정 신청해? 누가 조정해주면 되겠어요? 도지사.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되면? 그런 논리는 다 비슷한 거예요. 역시 이 논리 자체가. 네? 보십시다. 저걸 잘 기억하셔야 돼. 자, 먼저 4번의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별표 하나 해놨는데 제가 국장, 시도지사, 시장원수 중에서 이제 A, B, C, D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 그림대로 기억하시는 게 좋고, A번은 광역권이 같은 도에 속해 있을 때잖아. B번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일 것이고, 나눠보시되 A번에 같은 도에 걸쳐 있다라면은 관할 시장소 공동수립이잖아요. 시장소 공동수립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도 혹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주동 신청하면 도지사가 주동해 주겠죠. 바로 윗사람. 그리고 이때도 광역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시장소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요 말 들어가야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다 했던 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원칙인데 이 A번에 대한 예외 규정이 D번이죠. 저 A번에 대한 예외 규정이 D번이죠. 도지사와 시장소의 공동수립 등 임의적 이렇게 적어놨잖아. 임의적 할 수 있다라고 예외. 에? 시장소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사람이 공동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시장소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죠. 그리고 B번 보세요. 이건 아까랑 달리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시도에서 공동수립이 되고, 이때도 가로 속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하면 국장이 조정을 해줄 것이고, 이때도 처음부터 국가기관과 관련된 광역특위 수립이 필요한 경우가 됐든 또는 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이럴 때 국장이 수립하는 거. 여기에 대한 예외 고아래 C, 국장과 시도지사의 공동수립 임의적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사람이 공동수립할 수 있는, 이게 수립 아닙니까? 수립 절차에는 제가 별표는 안 해놨잖아. 그런데 기초조사에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되는, 자,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기초조사 얘기입니다. 수립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죠. 여기 나오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귀찮은 거. 이런 절차는 다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 얘기가 더 있는 게, 새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이라 제가 이제 따르고 시행 시기까지 해서 해놓은 게, 혹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기초조사 정보체계 얘기가 됩니다.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고, 구축을 했다 그러면, 만들었다 그러면 등록 정보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올해부터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이거 새로 시행되는 거 보시면 5년 좀 기억하십니다. 5년을. 자, 여기서 기초조사 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서도 준용하고 관리계획에서 준용하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똑같이 다 똑같이 쓰는 건데, 이런 얘기 없을 때는 한 번 기초조사 했죠? 계획 수립했죠? 그거 끝이야. 그럼 기초조사 다시 안 썼다고 그냥. 근데 기초조사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조사 승인하려면 아깝다는 거지. 재활용하자는 거야. 기초조사 내용을. 그래서 지금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의무적으로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또 요거 정보체계를 나중에 활용하려고 만들어냈는데 변동사항을 반영 못하면 오히려 잘못 활용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신설됐는데 5년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변동사항을. 나중에는 좀 더 짧아질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5년 재검토 하여튼 여기 주로 5년이 많아요. 5년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년마다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그걸 반영하라는 얘기지. 계속 쓰기 위해서. 5년. 그 다음에 공청회 써놨긴 다 써놨어요. 제가 일간신문 하나잖아. 그냥 다른 얘기 없으면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을 적어도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면 되고, 지자체 견청치는 시도의사가 만약에 수립한다 그러면 미리 관계 시도의회, 같은 급인 시도의회와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수 의견을, 시장수라면 미리 관계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같은 급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때 시도 시군의회와 관계 시장수는 30일 내에 의견 제시하라는 거예요. 행정청에게. 그리고 승인부서에 승인권자 발표를 하나 해놨잖아. 승인권자는 국장 또는 도지사 둘 중에 하나. 국장이 승인권을 내주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수립된 경우가 되잖아. 아랫사람이 시도지사가 할 때. 그런데 다만 위 1의 D의 경우는 승인 필요 없다. 위 1의 D 요거 경우잖아. 아까 D번. 이 경우에는 국장 승인 필요
없다. 이거 잘 주의하시고. 거기다 그 아래 도지사가 하는 경우는 시장은수가 수립 변경하고자 할 때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승인한 협의심의 같은 것 같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협의와 심의 순서 적어놓고 예를 들어 A번의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도지사는 중앙자가 빠져있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라. 심의는요. B번 국장은 중앙도시기관회, 도지사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같은 것 같은 거. 공고열람 각각 시도사와 시장군수는 승인받은 이제 요 사람들은 지체 없이 본인들이 공고하고 적어도 일반이 최소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본계획도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제가 아까 핵심은 다 말씀드렸는데 원칙은 특광시장수가 자기 관할구역인 도시군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군 단위로, 각각 특광시군 단위로. 그런데 만약에 인접한 특광시를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으면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필요 있으면 입안할 때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획 수립하는 원리가 원래 이쪽이랑 이쪽이랑 끌어들이게 하게 되면 공동으로 한다 그랬죠? 네. 여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여기는 오직 기본적인 방향이라 요 사람만이랑, 제가 요 사람만 그래놨잖아. 다른 얘기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접한 특권시를 끌어들이더라도 그쪽 행정처가 이쪽 행정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끌어들이니까 그쪽 사람과 협의만 할 뿐이지 이 사람이 단독 수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없어. 그리고 도지사나 국장도 없잖아. 예를 들어 국가계와 관련돼서 광역시를 수립한다, 국장이 수립한다. 맞아요. 여기서 국가계와 관련해서 관리계획 위반을 한다, 국장이 하는 거 맞아. 예외 나오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 이 사람만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이게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도 기본계획은 국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이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없었다는 예외. 그리고 기초사 내용에서 우리 그거 있죠? 저쪽 내용을 준용하지만 여기다 덧붙여서 좀 더 있는 게 차이점. 저기서 이제 기초사를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이라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까지 이 내용에 포함시켜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적성평가 등을 비교적 몇 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걸 써도 되니까 몇 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적성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나요? 그 얘기만 추가하면 다 됐지 뭐. 다 됐지. 자, 1번에 양가리 1번 보시면 특광시장문수 많이. 참 이 요약서가 기본서보다 더 빛나는 게 특광시장문수 밑줄 딱 거는 것뿐만 아니고 괄호 속에 선표시로 혹시 도지사나 국장 생각할까봐 없다. 아주 표시까지 해놨잖아. 뭐 국가계획 어떤 게 나와도 이 사람은 안 돼요. 예외도 없어요. 이 사람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여 인접한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예외죠, 예외. 그러니까 인접한 특광시군을 끌어들여서 수립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면 틀리고 할 수 있더라도 이제 그쪽 행정처가 협의만 해서 할 뿐이지 공동 수립도 안 나와 있잖아. 협의만 거친다 얘기만 나와 있잖아. 예외.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시군 중에서만이에요. 괄호 속에 특별시 광역시는 생략 안 돼. 시군 중에서만. 그것도 방글 1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신하군을 얘기합니다. 또 2번 관할구역 전부잖아. 전부. 이걸 일부러 바꿔버리면 틀린단 말이에요. 전부에 대해서 광역시에 수립되어 있고 해당 광역시 도시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정해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신하군을 얘기합니다. 그럼 기본계획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일부는 안 되죠. 그리고 수립 절차를 보시면 이 기초사 내용의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되는 것도 광역과 차이인데 이때도 괄호 속에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5년 역시 5년이죠. 5년의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공청회, 지방계획, 특광시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양가로 2번과 3번의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양가로 2번 얘기고 이게 양가로 3번 얘기고 이원화된 구조. 양가로 2번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 하는 거.
특광자치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하나 변경하려면 스스로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집안수립 심의 거쳐 확정하는 것이 승인 필요 없어요. 승인권자가 협의심의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협의심의해서 확정하고 직접 공고연락까지 혼자 다 하는 구조를 써놨잖아. 간단하게. 이때 30일 열람시킨다는 건 광이랑 똑같고요. 양가로 찬발의 시장의서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 시장의소 갈 때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거치잖아요. 그리고 승인 후에 아까처럼 시장의소에 서류 보내면 시장의소가 공고열람하고, 아까랑 같은 구조가 되지. 2번, 3번이 이렇게 다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양가로 4번의 기본계획 정비라고 해서 5년 재검토 규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위반에 있어서 몇 년마다 수립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3가지 계획 다 몇 년마다 수립하라. 없어, 이거는. 몇 년마다 수립한다는 건 없고, 단지 수립 후에 5년 재검토 규정만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광역에는 없어요. 광역에서 5년마다 재검토하면 틀려요. 5년 재검토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있을 뿐이다. 참 정리 잘 돼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10분 쉬도록 하고. 자, 10분 쉰 다음에 관리계획 들어가겠습니다.